C잖아. 그러면 A가 3표, B가 2표, C가 3표, D가 2표란 뜻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파티션을 뭐 이렇게 쳤어. 이렇게 쳤어. 그러면 A가 3표, B가 2표, C가 5표, D는 안 받았다는 소리야. 그쵸? 그래서 파티션을 이렇게 A, B, C, D 순으로 써놓고 그 사이를 A와 B와 C를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파티션을 갖다가 쳐놓고 나머지 골라내는 거는 이제 똑같이 생긴 동그라미라 생각을 하면 얘네들을 나열하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저 아이 계산인 거야. 서로 다른 4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투표용지 10개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짝대기 3개까지 포함해서 13개를 나열하는데 그 다음에 3개, 10개가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내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n-r, r인 거야. n-r, r인 거야. 짝대기 3개랑 투표용지 10개. 파티션을 치니까 후보자는 4명이지만 쟤네를 가르기 위해서는 파티션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니까 파티션 3개랑 투표용지 10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보지 말고 밑으로 봐. 어차피 맨 앞이 A고 중간이 B고 그 다음이 C고 맨 끝에가 D 자리라고 그냥 보는 거야. 투표용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결국은 짝대기 3개랑 동그라미 10개를 나열하는 개수랑 같은데 그거를 보면 이렇게 돼. 왜냐면 서로 같이 생긴 거거든. 그럼 얘는 또 뭐랑 똑같은 거냐면 13, C, 10과 계산 방법이 똑같은 거죠. 아까 NCR 계산한 거 기억나지?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게 r 팩토리얼. 그쵸?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래서 이게 13C, 10이랑 같아. 근데 보니까 우리가 저 n은 서로 우리가 이거 쓸 때는 이 문장을 쓸 때는 이렇게 출발을 했다. 서로 다른 4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고르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저기는 4, 10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13은 결국은 4 더하기 10 한 거에서 하나를 뺀 거죠? 연주가 물어봤잖아. 왜 그렇다고? 파티션이니까. 그러니까 4명이긴 하지만 하나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R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NHR 계산하는 방법은 새로운 뭐 계산법이 있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R 한 대에서 빼기 1 C R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게 상당히 식으로 봤을 땐 복잡해 보이지만 외울 때 너희들이 외우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파티션 이렇게 후보자, 파티션 이렇게 계산하면 돼. 대신에 해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고른다 이 뜻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고른다. 그렇게 알고서 힘들죠? 뭔 말인지 진짜 뭐 기호들이 졌다지고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우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고마워. 그나마 너희들이 이게 힘들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그나마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수학 영역이 하나는 경우의 수고 하나는 방정식이야. 경우의 수 언제 쓰냐고? 나 진짜로 이거는 진짜 전화 받았어.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일찍 출근하잖아? 근데 한 광명에 사는 할아버지래. 광명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나보고 수학학원이니? 그래서 인터넷 보고 그냥 검색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수학은 잘 못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다고. 할아버지들끼리 내기를 했대. 내기를 했는데 뭐였더라 정확하게 상황이? 뭔가를 이렇게 뽑을 때 제비뽑기를 뽑는데 이 사람이 먼저 뽑은 제비는 5개밖에 없는 거야. 개를 하시는데 그 개를 이제 누가 먼저 뽑느냐가 다음에 뽑는 사람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를 뭐 확률적으로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첨제비는 5개야.
근데 10명에서 뽑아? 그러면 내가 먼저 뽑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한 거냐고. 그걸 수학적으로 좀 계산해 달래. 왜냐면 서로 싸우는데 자기가 먼저 뽑을 거라고. 근데 충분히 있는 일 아니야? 할아버지도 경로당에서 이렇게 하셨나 봐. 계를 하셨는데 아무튼 계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건 조건부 확률이긴 하거든. 그래서 그나마 진짜 아 그렇구나. 수학을 써먹을 수가 있구나. 난 그거를 진짜 느꼈다니까. 니네도 이대로 똑같을 거야. 수학 공부 못 해봐. 노인정이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데 내가 먼저 뽑을 거야. 네가 뽑으면 이러고 앉아서 싸우겠지. 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 걸. 고쌤이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막 그러겠지. 그래서 그 누가 먼저 뽑는 게 얘기해요? 상관없어. 그게 베이즈 확률이라는 건데 상관없어. 베이즈 정리라는 거야. 베이즈 정리. 네 나중에 늙어가지고 물어볼 때 그땐 난 이제 늙어 죽어서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해를 해. 나중에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런 거라도 알고 있어야지. 다음에 늙어서 고생 안 한다고. 경우의 수는 그나마 많이 써. 난 이 다음에 할머니랑 내가 다 알려줘야지. 이거는 도형계수 세는 건데 이건 차라리 뒤에 있는 문제로 푸는 게 훨씬 더 나아. 뒤에 있는 문제로 푸는 게 훨씬 더 나아서 너희들한테 그 문제를 먼저 풀게. 왜냐하면 이따 시간이 혹시 안 돼가지고 그 문제를 놓치게 될까봐. 풀세트 도형의 개수는 여기 보면 평행, 사변형, 직선 뭐 이렇게 나와 있지? 풀세트로 갈게. 그게 아마 예제로 맨 뒤였었던 것 같은데. 맨 뒤에 아니면 맨 뒤에서 앞에? 아무튼 뒤쪽에 있었어. 도형의 개수 세는 게. 아 여기 있다. 본 적 있죠? 중학교 때 나왔어. 이거 중학교 때 본 적 없으면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 안 한 거고 책에 있는 거 학교 공부만 한 거야. 학교 시험 대비만 한 거야. 중학교 문제집에 다 나오더라. 삼각형의 개수 세는 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얘가 조합인 이유. 점을 몇 개 고르면 돼? 근데 저 아이들 중에 한 직선에 있는 애들 하나도 없지? 원주상에 점을 찍어 놓으면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원주상에다가 하면. 근데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 만들려면 점을 3개 고르면 되는데 뽑힌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조합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 중복 허락돼? 안 되죠? 중복 허락하지 않고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삼각형의 개수는 10C3. 그래서 여기는 10C3이면 돼. 그래서 계산은 처음이니까 아직 어색하니까 내가 할게. 3개를 나열했죠? 3개를 뽑았는데 뽑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굳이 n 팩토리얼을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그 방법 그대로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처음엔 10개, 9개, 8개 뽑았어. 근데 뽑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겠네. 중복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개수인데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걸 다 써볼게. 4번째 예각삼각형도 할 거고요. 예각삼각형의 개수 한숨 쉬면 안 돼. 5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도 셀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정삼각형도 해야지. 정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그러면 삼각형만 구할 수도 없지. 사각형을 구할 거고요. 그냥 사각형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그러면 직사각형도 해야지. 직사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둔각사각형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면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련이 엄청 많은 건데 얘네들 중에 어느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두 선이 만나면 교점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원 안에 생기는, 원 내부에 생기는 두 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의 최대 개수. 그래서 교점의 최대 개수.
개수야, 개수야? 그치? 아, 이것도 철자법도 맨날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최대 개수. 그러면 이제 이 10가지를 다 해볼게요. 그래서 2 이상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10개를 기억하면 모든 문제를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지름을 생각을 해야 돼. 지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이런 경우에 생기잖아. 이거 지름 하나죠? 지름하고 원주상의 아무 점이나 하나 연결하면 이건 100% 수직인 거잖아. 그래서 직각이 되니까 지름 하나당 그럼 고를 수 있는 점이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생긴 지름을 할게. 얘도 지름이지? 그럼 지름 하나당 내가 고를 수 있는 점이 몇 개야? 근데 그런 지름이 몇 개야? 지름의 종류. 5개. 그래서 5, 8, 40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지름 하나당 고를 수 있는 점이 8개고 지름이 5개니까 40개.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중심이 아니라 일단 고른 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만약에 내가 이게 고른 점이야, 기준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될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라서 지름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양쪽 반쪽 중에서 한쪽에서만 나머지 2개를 더 고르면 돼. 그러니까 지름에 의해서 반띵되지. 그러면 지름에서 반띵됐을 때 양쪽에 이렇게 2군데가 생기잖아. 거기에 남아있는 점 4개 중에 즉 이쪽에도 있잖아. 나머지 점 2개를 고르면 된다고. 내가 얘를 제일 먼저 고른 기준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4개 중에 2개 고르면 그거는 일단 둔각삼각형인 거야. 한쪽에서 각이 많이 벌어지니까. 근데 내가 이쪽이랑 이쪽을 같이 생각을 하면 나중에 또 얘를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는 또 중복이 돼. 혹은 얘를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는 이쪽 동시에 따졌으면 또 중복이 돼. 그래서 한쪽으로만 갈게. 그래서 내가 P1을 기준점으로 삼았어. 그러면 나머지 2점을 고를 수 있는 거는 몇 개 중이야?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돼.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데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곱하기 10 해서 60개.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은 원래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또 둔각이 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냐면 전체 삼각형의 개수, 여기 구했잖아.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직각이랑 둔각 구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개수, 둔각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2개 빼버리면 돼. 그래서 예각삼각형의 개수 세는 방법은 전체 삼각형에서 직각 개수, 둔각 개수. 직각은 지름을 중심으로 생각했고요. 둔각은 기준점 하나 골랐을 때 나머지 2점은 어디서 골랐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각과 둔각을 빼버리면 예각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이것도 다시 지름으로 와야 돼.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기준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 P1이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보이지? P1이랑 만들 수 있는 이등변. 하나, 둘, 셋, 4개 보이죠? 그럼 P2일 때도 몇 개 있어.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10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이미 정해져 있어. 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10개를 집어 놓으면 이미 정삼각형은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처음부터. 왜냐면 간격이 일정해야 되잖아. 2개, 2개, 2개가 아니다. 얘는 정삼각형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사각형도 안 돼. 야, 10개짜리는 정삼각형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하지? 3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봐. 정삼각형이 일정한 각도가 벌어져 있어야 돼. 근데 10개로 나눴다는 거는 한 칸이 36도잖아. 그럼 2개 골라서 60도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정삼각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이 12개라고 생각을 하자. 점이 12개야. 그러면 정삼각형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3의 배수이면서 짝수해야지 가능해. 왜냐하면 봐봐. 내가 개수를 줄일게. 6개야. 그러면 정삼각형은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지. 6개일 때 딱 2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6을 나누기 3한 거지? 그래서 점이 12개 있으면 정삼각형 개수는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 왜냐면 점 3개. 3등분하는 게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4개.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개수는 다시 점이 여기서부터는 점 12개라고 할까? 다? 점 다 12개야. 그러면 사각형은 12, C, 그냥 4. 점 4개만 고르면 그냥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점 10개 아니고 12개야? 그럼 지름 몇 개야? 점이 10개였을 때 지름 5개였어. 6개죠? 이 직사각형 때문에 그래. 직사각형은 지름을 이렇게 2개를 골라. 그러면 요 지름 2개에 의해서 생기는 얘가 뭐가 돼? 직사각형이 되면서 지름 2개잖아. 그 지름이 뜻하는 게 직사각형의 대각선인 거야. 지름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개수 구할 때에는 지름을 이용을 하는데 그 지름이 의미하는 거는 대각선인 거야.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야. 그러니까 원주상에서 길이가 같은 직선, 이거 지름.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6개 있었잖아. 그러면 지름을 몰 2개를 고를 때마다 사각형이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지름 2개를 고르면 사각형이 하나 생겨. 직사각형이. 그러니까 지름이 내가 총 6개가 있었잖아. 6개 중에 2개만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름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대각선이 이렇게 만나면서 직사각형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지름이 의미하는 거는 대각선에서는 직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이다. 그래서 대각선 2개를 고르면 직사각형이 하나 생긴다. 6C2. 근데 정사각형 뭐로 나누면 되겠어? 정삼각형 3으로 나누면 돼. 정사각형은 4로 나누면 되겠죠? 10이면 몇 도지? 30도니까 90도 만들 수 있지. 4의 배수해야 돼. 그러니까 사각형이 되면 4의 배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점이 4의 배수해야 되고, 정삼각형 만들고 싶으면 점이 3의 배수해야 돼. 360도 그렇게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정사각형은 4로 나누면 돼. 그래서 이때는 3개 생기겠다. 그 다음에 교점의 최대 개수는 이거는 사각형의 개수랑 똑같아.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직사각형 만들었던 거를 생각을 해봐. 교점이 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이 몇 개야? 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이 몇 개 존재해? 하나. 그러니까 사각형은 하나당 교점도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우리는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는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더라도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나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만들었어.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나면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 생기지, 이렇게. 요게 이제 대각선의 교점이자 직선의 교점인 거야. 내부에 생기는 교점. 근데 어떤 사각형도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저 대각선의 교점도 중복되지 않아. 그래서 얘는 그냥 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12C4라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예제는 여기서는 3가지만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10개를 다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삼각형의 개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두각삼각형이지만 이등변, 정삼각형, 사각형, 지사각형 다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동안 빛의 속도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예제를 최대한 내가 다 풀 테니까 다 풀 테니까 그냥 흡수를 해버려. 방법이 없어. 30분밖에 없어 시간이. 그래서 30분 동안 죽어라 풀 테니까 그냥 흡수를 해. 그냥 쑥쑥. 그밖에 방법이 없어. 다시 백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예제냐? 뒤에 또 있어? 그럼 뒤에 있는 거 하나 해결하고 갈까? 아, 그래.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저렇게 우리가 도형의 개수 셀 때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문제 보면 점도 찍혀 있지. 근데 뭐가 더 쉽게요? 사각형 개수 구할 때 혹은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거 구하라고 나오거든? 제일 난이도 쉬운 게 저렇게 평행하게 나와 있을 때 직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개수 구하라는 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점으로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이제 삼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더 어려워져. 그래서 일단 얘네는 쉬운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조합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변의 특징을 봤을 때 이렇게 가로 스타일로 평행한 애 2개 골라내고 세로 스타일로 평행한 애 중에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 2개만 고르고 나면 평행사변이 하나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사실은 이렇게 생겼던 거지. 이거 2개랑 이거 2개랑 이렇게 고른 거죠. 그러니까 세로 스타일 2개, 가로 스타일 2개를 고르면 평행사변형이 하나로 고정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 평행사변형 구하라는 게 쟤네가 딱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너희들한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름모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주면 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나열할 때가 있어. 그때는 정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뜻이야. 아이고. 그러면 봐봐. 평행사변형. 일단 가로로 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지. 순서 상관없어. 그래서 OC 가로. 그 다음에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6 개 중에 2개를 또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6C2. 그럼 평행사변형이야. 직사각형도 이렇게 구하면 돼. 그 옆에는 아마 직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을걸? 그 다음에 마름모. 비 오나? 왜 이렇게 우중충해? 자전거 타야 되는데. 아무튼 마름모는 별 수 없어. 칸으로 가야 돼. 칸으로. 한 칸짜리 마름모가 있을 거고 4칸짜리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는 9칸짜리도 존재할 수 있지. 4x4, 5x5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러면 16칸짜리도 존재하고 25칸짜리도 존재하네.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한 칸짜리는 가로로 몇 개? 세로는 4개, 5 곱하기 4. 5개씩 내줄 이 뜻인 거잖아. 그러면 자, 4칸짜리를 봐. 4칸짜리에서 가로로 이제 옆으로 몇 번 갈 수 있나? 1번, 2번, 3번, 4번 가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1번, 2번, 3번 올 수 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이야.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고 2 곱하기 1이고 25칸은 안 만들어져. 왜냐면 하나씩 늘어나잖아. 가로로 갈 수 있는 거 한 번씩 줄죠. 세로로 가는 것도 하나씩 줄잖아. 그래서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여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고 나면 걔네가 마름모 내지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야. 5 곱하기 4, 4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안 만들어져. 아래로 5칸을 못 만들어.
여기는 5개가 되는데 여기가 4개야. 그래서 안 만들어. 그러네. 칸 자체가 20칸밖에 없네. 그래서 못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를 봐야 돼. 이거는 좀 생긴 게 달라요. 어우, 발가락 아파.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정사각형도 내변의 길이가 같아. 다만 마름모나 평행사변형은 각도가 90도가 아니지. 근데 직사각형 90도로 벌어져 있어서 저 각의 크기의 차이인 거지. 마름모 구하는 방법이나 정사각형 개수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야. 정사각형도 1칸짜리, 4칸짜리, 9칸짜리, 16칸짜리 이렇게 세는 거고 마름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개념 넓히기. 얘는 내가 포함 배제 원리를 얘기한 적 있죠? 포함 배제로 가야 돼. 뒤에 연습 문제도 똑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것도 풀 거긴 한데 포함 배제로 가야 돼. 포함 배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없잖아.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얘를 포함하는 애를 빼버리면 계산하는 게 진짜 힘들어. 엄청나게 복잡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은 요 하얀색 테두리 안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빨강색 테두리 안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중복됐지. 한 번은 빼는 거죠. 겹치는 데 있지?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에 있는 얘네들을 빼버리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그러면 개수 셀 수가 있어. 일단 하얀색 가로 몇 개? 4개. 선의 개수야. 하나, 둘, 셋, 넷. 선의 개수. 선으로 그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선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곱하기 5C2 하면은 직사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빨강색에 있는 거는 가로가 몇 개지요? 6개? 또는 6C2 곱하기 세로가 하나, 둘, 셋, 3C. 그 다음에 빼야지 이제. 파랑색 너무 많이 셌지? 파랑색 안에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4개 보이지? 그다음에 세로가 하나, 둘, 셋, 3C. 그래서 선 2개씩 이렇게 고르는 거야. 그러면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뒤에 챌린지에 환하게 나와 있어. 이렇게. 또 다르잖아. 아까는. 쟤는 이렇게 계단처럼 두 칸이 생겼잖아. 그래서 얘는 뭐 칸수 세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볼게. 얘도 일단은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따로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따로 더해서 이제 겹치는 애 빼면 되죠? 그래서 하얀색 스타일을 A라고 보고 빨간색 스타일을 B라고 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스타일을 이제 C라고 봤을 때 그러면 A 같은 애들 계산하려면 가로가 몇 개? 8개 8C2 곱하기 세로가 2개